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 공기량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공기비하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알면은, 그러면은 실제 공기량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주 좀 나오는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공기비라는 게,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 준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공기비를 뜻합니다. 자, 근데 이 공기비는 항상 1보다 크다고 했죠. 실제 공기량이 더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론 공기량만으로는 완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자, 이렇게 이론 공기량과 이제 공기비 이 두 가지를 주어지고 그다음에 실제 공기량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실제 공기량을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론 공기량을 양쪽에 이제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에다가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바로 실제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론 공기량을 이제 구하는데 이론 공기량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이것으로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예제 문제가 하나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론 공기량을 구하려면은 이론 산소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론 산소량. 자, 연료를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최저하고 그 다음에 중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론 산소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먼저 최적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CH4 메탄입니다. 자, 메탄은 여러분들 LNG 이제 주성분이었죠. 자, 그러면은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에 의해서 구해보면은 자, 산소는 2kmol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CO2는 1kmol, 그리고 물은 2kmol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몰수고요. 몰수는 보면은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이때 자, 최적으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메탄은 자, 1 노멀 세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 1 곱하기 1이 보면 몰수죠.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 이거와 같은 겁니다. 네. 자, 여기도 이제 2 노멀 세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이것도 2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 이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최적 기준으로 해서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것은 자, 2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를 자, 1 곱하기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나눈 것과 같고요. 22.4는 자,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 노멀 세제곱미터 퍼 노멀 세제곱미터 이렇게 최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량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 기준으로 하면은 자, 여기가 2 곱하기 올수 곱하기 자, 32가 보면은 산소가 보면은 16이죠. 16 곱하기 2 산소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2 하면은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량 기준으로 할 때는 2 곱하기 자, 32 kg. 자, 이거를 자, 여기 보면 메탄의 최적 1 곱하기 노멀 세제곱미터 22.4 노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2 곱하기 32를 22.4로 나누어 주면은 그러면은 2.86이 나옵니다. 86 kg per 노멀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이론 산소량을 자, 최적과 중량 기준으로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 산소량을 구했으면은 이걸 토대로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은 자, 2 곱하기 2 노멀 세제곱미터 이거를 자, 여러분들 공기 중에 자, 공기 중에 산소는 최적으로 하면은 21%. 그 다음에 중량으로 산소를 구하면은 23.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그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대신 퍼센테이지를 떼고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 떼면은 하나, 두 개 자리를 이동하면은 0.21로 나눠주면은 자,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보죠. 자, 2 나누기 0.21 하면은 자, 9.52가 나옵니다. 자, 9.52. 자, 노멀 세제곱미터 퍼 노멀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량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죠. 여기는 2.86. 자, 킬로그램. 이거를 자, 여러분들 중량으로 보면 얼마가 있는 건 소수점 두 자리 이동하면은 0.23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6 자, 나누기 0.232 하면은 12.327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12.5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3이 되겠죠. 자, 킬로그램 더 노멀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 게 보면은 예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 외우평가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론 산소량 구하고 여기다가 최적 또는 중량 기준에 따라서 최적 기준은 0.21로 나눠주고 자, 중량 기준은 0.232로 나눠서 자, 이론 공기량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론 공기량에다가 문제에서 만약에 공기비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공기비만 곱해주면은 실제 공기량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기비로 해서 자, 공기비 이제 또 구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유형이 또 있죠. 배기가스 중에 자, 배기가스 중에 산소 O2가 자, 5.2%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공기비를 구하시오. 근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뭐 CO2라든지 또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주어집니다. 근데 아니, 공기비 구하라고 하면은 산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공기비는 자, 어떻게 구하죠? 그쪽 21. 자, 나누기 21 빼기 5.2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봤더니 1.32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해서 1.33. 네. 보통 이제 셋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기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예 뭐 이론 산소량 구하시오, 이론 공기량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공기비 주어지고 이렇게 실제 공기량을 구하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배기가스에 보면 성분표에서 보면은 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산소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 공기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서 이렇게도 출제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 뭐 구할 때 보면은 꼭 메탄뿐만 아니라 프로판이나 부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내용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론 공기량. 자, 연료의 단위체적 자, 또는 이 중량당 함유되어 있는 자, 탄소, 수소, 황. 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성분이 보면은 가연성 물질이었죠. 가연성 성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량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완전 연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량을 가리키죠. 근데 자, 이거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이론 공기량만으로는 완전 연소시키기가 어렵다고 했죠. 약간 이제 손실이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료에 따라서 다르죠. 기체 연료로 갈수록 이론 공기량이 가까워지고, 자, 기체 연료에서 액체, 고체로 갈수록 자,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산소량을 구한 다음에 이론 공기량 구할 때, 자, 이론 산소량을, 자, 여러분들, 최적이나 중량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 공기가 보면 몇 퍼센트로 이제 이걸로 이제 나눠준다고 했죠. 그래서, 자, 중량 단위일 때는 0.232. 그래서 중량 단위일 때는 자, 23.2%가 자, 산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피 단위일 때는 0.21, 21%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산소죠. 그래서 자, 여러분 중량 단위와 또 체적 또는 부피 단위일 때 자, 나눠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론 산소량에 보면은 중량이나 부피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바로 이론 공기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공기 1 노멀 세제곱미터 내에 자, 질소는 79%, 산소는 21%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 1kg 이거는 자, 킬로그램이니까 중량 기준. 자, 1 노멀 세제곱미터 이거는 최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질소와 산소 자, 비율이 자, 보면은 중량 기준일 때는 산소가 23.2% 그리고 나머지는 질소라고 보시면 돼요. 76.8%는 자, 질소가 차지하고 있고요. 자, 최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가 산소, 나머지 79%는 질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원래 이제 공기가 혼합가스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아르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소수점 이하기 때문에 보면은 대부분 질소와 산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최적 기준과 중량 기준에서 자, 산소가 이제 몇 퍼센트 있는지 이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 공기량 하는 게 없었죠. 자, 구할 때 이렇게 자, 이론 산소량을 자, 최적 기준으로 할 때는 0.21로 나눠주고 자, 중량 기준으로 할 때는 자, 이론 산소량을 0.232로 나눠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기량에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실제 공기량은 자, 이론 공기량만으로 완전 연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연료를 완전 연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론 공기량 이상으로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실제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의 비. 그래서 자, 공기비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어 준 거죠. 그리고 항상 1보다 크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과잉 공기 계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공식이 있는데, 자, A가 보면은 실제 공기량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한번 보면은 실제 공기량은 자, 이론 공기량에다가 공기비를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죠. 또 공식이 하나 있죠. 이론 공기량 플러스 자, 실제 공기량에서 자, 이론 공기량을 빼면은 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과잉 공기량이죠.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에다가 과잉 공기량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공기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론 공기량이죠. 그리고 지금 뒤꿈치 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과잉 공기량. 네. 자, 그래서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주면 과잉 공기량이 나오죠. 그리고 이론 공기량과 과잉 공기량을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공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자, 이해 가세요? 이 부분까지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공기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기비. 한마디로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어 준 것을 자, 공기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상황에 따라서 보면은 조금 공식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준 게 이제 공기비인데, 자 위에 있는 거는 이론 공기량 플러스 자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주면은 이게 과잉 공기량이라고 있죠. 과잉 공기량과 이론 공기량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실제 공기량이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약간 공식으로 좀 해보면은, 자 이거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론 공기량 분의 이론 공기량 플러스 자 실제 공기량 빼기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 자 이거를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이론 공기량 이론 공 나눴으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 뺀 거.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해석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잉 공기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잉 공기율은 이론 공기량보다 과잉된 공기량의 비율입니다. 네. 자, 그래서 과잉 공기율은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잉 공기량이 나오죠. 그러면은 과잉 공기량 이거를 이론 공기량으로 나누어 준 거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보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자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공기비에서 1을 뺍니다. 자 만약에 공기비가 자 1.2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론 공기량이죠. 이론 공기량. 그리고 여기서 2라는 거 20%는 여러분들 과잉 공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공기비에서 1을 빼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그러면은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과잉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서 자 보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예제로 한번 문제로 보면은 자 과잉 공기량이 20%다. 그러면은 100 플러스 20 120%가 되고요. 따라서 자 공기비 공기비는 자 1.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과잉 공기율을 알면은 보면 공기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기비에서 이론 공기량을 만약에 이제 실제 공기량에서 이론 공기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공기비가 자 이게 이제 이론 공기량이고 자 그리고 실제 공기량이 있습니다. 자 이게 100이고 이 실제 공기량이 120%예요. 12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과잉 공기 양은 자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잉 공기량이 이제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게 바로 이 과잉 공기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20 하면은 12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잉 공기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과잉 공기 비율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과잉 공기 비율을 알면은 공기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과잉 공기가 공급될 때, 자, 연소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보다 많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소가 이제 최적이 되는 거지. 자, 공기량이 너무 많으면은 산화형이 되죠. 그러면은 자, 논해가 이제 보면은 냉각이 되고 또 배기가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열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과잉 공기가 공급될 때 이제 연소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소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소 효율이 높다는 것은 연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과잉 공기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은 자, 연소실 온도가 저하되죠. 연소실이 냉각된다고 했죠. 그리고 열 손실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배기가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기가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배기가스가 보면은 손실열에 해당되죠. 한마디로 이 손실열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열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 보면은 원래 효율이 높아지려면은 자,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열량은 줄어들고 자, 보일러에서 흡수하는 열량 유열은 커질수록 보일러 효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잉 공기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지 너무 과잉 공기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손실열도 증가하고 또 연소 온도가 저하된다는 것은 연소실이 냉각이 된다는 거죠. 연소실은 항상 고온으로 유지해야지 그러면 연소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연소가스의 이제 조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소가 있고 나면은 자, 연소가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 연소가스로 보면은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보일러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증기보일러는 증기를 발생시키는데 그 열이 쓰여지는 거고 온수보일러는 온수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소가스 성분들을 한번 보면은 자, 가연성 가스와 연소 생성물 이거는 연소 과정을 완전 연소 과정으로 볼 때 크게 자, 이산화탄소와 물, 그다음에 질소와 산소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을 한번 보면은 자, 연소 후에 산소와 화합한 연소 후에 어떤 물질이 나오죠? 그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 그 밖에도 여러분들 뭐 재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연소 후에 보면은 미량의 녹스 이게 이제 보면은 질소 산화물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화탄소. 자, 미연탄화수소. 자, 미연탄화수소는 연소되지 않은 연료를 가리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약간 무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완전 요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에 보면은 효율을 측정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배기가스 성분을 분석을 해서 지금 완전 요소가 되고 있는지 또는 불완전 요소 상태인지 이런 것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몇 프로 이상이었죠?
그렇죠. 9% 이상. 산소는 몇 프로 정도가 적당했죠? 3.7%.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몇 ppm 이하죠? 200. 그렇죠. 200 ppm 이하. 그래서 이렇게 배기가스에 보면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정 이내로 있으면은 이건 이제 정상적인 연소고 그 보면 기준을 벗어나면은 이때는 이제 연소율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연소가스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내용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 보면은 메탄이 이제 주성분인 가스죠. 자, 건가스 이제 조건에서 배기가스 조성 변화에 따른 공기비, 또 연소 공기량, 또 연소 가스량,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했을 때 내용입니다. 자,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 자, 이 연료에 대해 완전 연소 조건으로 가정하면 구한 값이고요. 자, 천연가스는 자, 수소를 탄소로 나눈 값이 크기 때문에 자, 수분 발생이 많아서 자, 보면은 자, 건가스 조건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자, 수소가 많으면은 수분 발생이 많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잠열로서 열을 뺏어가죠. 발열량에서. 자, 대표적인 가연소 가스 화학 반응식 또 생성물 관계에 나타낸 부분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식에서 봤던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와 산소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되죠. 자, 그리고 수소와 보면 산소가 만나면은 물이 나오고요. 자, 메탄.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탄소만 있고 보면은 자, 여러분들 수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없으면은 연소 후에 보면 물이 발생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네. 근데 수소가 있어야지만이 자, 연소 후에 보면 물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자, 여러분 가연 성분이기 때문에 산소 만나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나오지만 물은 발생이 안 되죠. 근데 수소가 들어 있으면은 자, 무조건 연소 후에 보면은 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와 함께 발생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메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은 연소 후에 자,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발생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발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험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산소량과 그다음에 이제 공기량, 네. 그다음에 연소 이제 생성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소 생성물, 자, 지금 이산화탄소.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연소시켰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자, 수소를 이제 연소시키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자, 메탄, 자, 이산화탄소가 1대 2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네. 자, 프로판, 자, 뭐 3대 4. 그다음에 부탄은 4대 5 정도 이제 비율로 보면은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착화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일산탄소와 이제 수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탄화수소 완전 연소식 있죠. 이거에 대입하면은 바로 이제 몰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여러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